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자, 금요일인 오늘은요, 1부하고 2부의 순서가 바뀌는 날이죠. 오늘 1부에서는 우선 세 분의 스타분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리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과연 이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 많으신 분들 고민을 털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2부에서는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참여 번호 기억하셨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접수해 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로 종목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2시간 동안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단톡방에 참여해 보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무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무료 종목 신청까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클릭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간이 7시 5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별톡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저희 어김없이 선물은 준비를 해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중간에 퀴즈가 나가게 되는데요.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제가 내는 퀴즈 맞춰보시고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방에 접속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가득 얻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별톡방에는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는지 별톡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볼까요? 자, 별톡방 보겠습니다. 우리 맹꽁이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다람쥐 씨도 안녕하세요. 오늘 윤병호 대표와 봉추선생 스타 나오는 날이네요.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는 어떤 분이 나오시고 수요일에는 어떤 분이 나오시고 이런 것들 우리 별톡방에 항상 함께 써주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윤병호 스타와 봉추선생 스타를 만나보실 수 있는 날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맹꽁이님 저도 기대 해주셨는데요. 기대 오늘도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과연 이 종목을 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증권가 리포트들의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사지 마라.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상승 N자 파동을 활용한 시그널 포착 매매 전문가 윤병호 스타입니다. 우량주 단기 매매와 개별주 변곡점 매매 그리고 테마주 예측 매매의 강점을 갖고 있는 봉추선생 이강민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주식 사지 마라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드디어 고대하던 반등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어제 교육 시간에 그랬죠.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손절매를 냈다. 매도 클라이막스 때 나오는 거다라고 이 얘기를 항상 드렸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면 그때가 반등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오늘 또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또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당분간은 그래도 반등 추세는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 근데 우리 코너는 떨어질 주식을 찾는, 떨어질 종목을 찾는 코너라 이게 우리 코너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축제 분위기였다가 드디어 이제 저희 다음 주는 약간 살짝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희 주식 사지 마라 코너에서는요 증권사 리포트 중에 틀 리포트 그 다음에 틀릴 것 같은 리포트 찾은 다음에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식 사지 마라 시간은 주식을 사지 말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고 토론을 나누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잘 활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정말 큰 급락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게 이제 급락 끝나고 앞으로 계속 상승하냐? 그럴 리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상승만 하진 않고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떨어질 때 항상 우리가 좋은 포인트를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주식 사지 마라 함께 해주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른쪽에는 우리 봉주선 스타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왼쪽에는 우리 윤병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이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축제 분위기만 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너무 떨어진 것만 계속 찾아내는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자꾸 떨어진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는 많이 물렸기 때문에 우리 봉주선 센터님 최근 이번 일주일 동안 뭐 주시장 어떻게 좀 대응하셨는지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었었죠. 어제 뭐 사실 거의 뭐 폭락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목에서는 저도 어제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좋지 않은 하루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역시 하방 트렌드를 보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큰 문제는 없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읽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시장에서 적절히 잘 대응을 하시려면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좀 그 트렌드가 확인이 됐을 때 너무 고집을 피우지 않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데요. 어쨌든 좀 이번 주에는 고생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등이 나왔죠. 어제 낙폭이 워낙 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초반에는 반등을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 흐름들을 잘 파악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봉주선 스타님께서 그동안 평택촌놈 대표님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주식 선물 매도를 많이 알려주셨는데 제가 다 대충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만 못해도 한 더블 하셨을 것 같은데 거의 수익률 100% 정도 찍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주식 선물 매도를 통해서 이런 하락장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 투자에 대한 시간에 항상 우리 봉주선 스타님께서 주식 선물 매도 종목을 말씀해 드리니까요. 그 부분 항상 잘 체크해 두셨다가 꼭 한번 내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병호 대표님. 네네. 일주일 동안 정말 장이 안 좋았는데 예. 어떻게 톡방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어떻게 좀 방송에서 얘기하셨는지 뭐 그런 부분들 한번 근황을 같이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우리 시청자님들 지난주에 방송했었을 때 한번 그 재방송을 한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시장에 대략 한 15,000계약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죠. 그랬다가 이제 마감 때는 12,000 몇백 계약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7,000계약일 때는 원회의장이다. 넘어가면 원회의장 치고 와요. 7,000 계약이 매수든 매도든 어디 한 방향이든 어느 쪽이든 원회의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다가 이거 제 기준입니다. 만 계약이 넘어가면은 저는 만 개가 기준이에요. 만 계약이 넘어가면 우리 시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넘어섰죠? 이렇게 제가 규정을 하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인들이 그냥 매도를 때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시장이 그만큼 빠져줘야 그 매도 물량에 대한 수익을 보기 위한 아주 강력 배팅을 했던 건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펀더멘탈 상으로 아니면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안 좋게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방이나 어느 방송에서나 개별 종목 장세다. 시장은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아주 뜨거운 맛들을 봤죠. 뜨거운 맛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따 투자에 대한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또 한 뭐 준비해 오셨군요. 또 우리가 아무리 매도 종목을 외쳐댄들 우리 시청자님들은 그거 파는 수밖에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파는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파는 게 최선이란 얘기죠.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하루 빨리 주식 선물 계좌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가장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 손실이 좀 났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은 어차피 우리 개인 투자자분 손절 못 하잖아요, 잘. 도저히 손절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이 유의미한 때를 이미 지나버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주식 선물로 10분의 1 정도 자금만 딱 매도해 놓으면 손실을 더 이상 안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선물을 쉽게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네. 쉽게 못하게 막고 있어가지고 좀 쉽진 않은데 참 우리나라처럼 금융 쪽에 규제 많은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규제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규제 많은 우리나라가 금융 선진국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전 세계 금융, 인프라 금융 관련해서, 시스템 관련해서 전부 다 이렇게 순위 매겨보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거의 비슷한 100위권이에요. 예, 진짜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100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좀 많은 좀 개혁과,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오늘 시장이, 오늘, 아침에 좀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어제 사실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하게 되면서 약간 환매수, 그러니까 그동안 매도 많이 때려놓은 걸 환매수한 약간 하면서, 내일 반등할 거야. 내일, 반등 나올 거야. 라는 약간 메시지를 좀 줬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트럼프는 아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좀, 주시장, 각국의 주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나 봐요. 네, 바로, 미 재무부에서, 환율 조약국 중국 가능성 없다. 뭐 이런 얘기 해주면서, 상당히 갑자기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상당히 훈풍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도, 하지만, 우리 증권사 리포트는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리포트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자,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시간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이미 틀린 리포트를 한번 찾아볼 거고요. 이게 이제 왜 스푼 예감 틀린 적이 없나, 이런 리포트를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 스푼 예감이 드는 종목. 리포트. 그러니까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 이 두 가지를 이제 알아보는 코너인데, 먼저 이미 틀린 리포트. 왜 스푼 예감 틀린 적이 없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병호 대표님께서. 네네. 종목을 또 리포트를 하나 준비해 오셨다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네, 물론 종목은 하나인데, 한번 얘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까지는 이 방송에서 딱 틀린 거, 고점에서 매수 주문 넣었든, 그런 매수 보고서를 냈든, 그런 증권사와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연구원을 언급해드리고 어떠한 내용이 다 틀렸다라는 얘기만 했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작심하고 나왔어요. 예. 어떤 작심을 했느냐면은 제가 그 리포트 중에서 항상 우리 그 회원님들한테도 이제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진정한 보고서와 영업성 보고서를 구분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방송에서도 제가 영업성 보고서라는 이야기를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이미 자기가 자기 개인 고객, 애널리스트 기준입니다. 자기 고객, 다시 얘기해서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라든가 어떤 그 펀드 매니저들한테 자기가 추천한 종목을 사게 해놓고 그것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좀 막아보려고 하는 방어해 주는 방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갖다 집어넣어놓고 그 자기 고객들 빠져나가게 해주기 위한 보고서라는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런 영업 보고서가 노릴 수 있죠. 지금 그런 영업 보고서로 보이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아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직격탄을 지금 날리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제가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미래에셋 대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증권사, 증권주죠. 증권주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고서는 2018년 2월 6일 아주 최고점이에요. 최고점 위에서 추천 보고서를 냈던 우리 삼성증권 장효원 연구원의 그 보고서를 제가 이 고점에서 나온 보고서만이 아니라 7,000원까지 지금 그 10,000원대가 넘었을 때 이 보고서가 이것도 유지 보고서예요. 증권사 리포트를 그러니까 증권사 종목을 증권사 리포트로 이게 동업자료식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제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어느 위치에서 또 어떤 보고서나 영업성 보고서가 나왔나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 2월 6일 날 삼성증권 장효선 연구원이 타 증권사에 비해 주가의 부진한 흐름은 성장 기회가 더 크다고 진단하면서 투자의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4,000원을 유지를 했어요. 유지라는 건 뭐죠? 그 앞에 본 보고서는 또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이제 보고서가 매수가가 있었겠죠. 추천가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2018년
2월 7일 IBK 투자증권 김지영 연구원도 미래에셋 대우에 대해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3,000원을 유지를 했다. 네. 잘 유지하네요. 다들. 예. 이게 이제 고급자 2월 정신이 달. 상당히 좋아요. 예, 고급자 2월 6일, 7일 날 나온 보고서고요. 예, 그 다음에 바로 여기 3월 달 6입니다. 3월 달. 4월 달에 4월 19일 날 삼성증권 장효선 연구원이 또 보고서를 냅니다. 19일 날 그 미래에셋 대우에 대해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환원 제고에 대한 의지가 확인됐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2,000원을 또 유지한다고 그 중간에 목표 주가 하향한다는 말은 없어요. 14,000원이었는데 갑자기 12,000원으로 줄어들면서 유지 보고서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미래에셋 대우 이 종목에 대해서 삼성증권이 계속 추천을 했었는데 중간에 목표가 하향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목표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유지라는 그런 보고서가 또 나왔고요. 예, 그리고 5월 11일이면 이제 여기쯤이에요. 여기쯤. 예. 이 최고점 위치죠. 최고점 위치, 단기 고점. 네. 이 위치에서 또 미래에셋 대우에 대해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면서 향후 디스카운트 요인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역시 12,000원 매수 유지 보고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최대 실적은 일회성 이익이 반영된 그런 그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유지 보고서가 또 나오고 그 있어요. 일회성이 이제 매번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그 다음에도 또 나올 줄 알고요. 예. 재판 한 번씩 터지나요? 예. 그리고 이제 8월 9일 날 또다시 삼성증권 장효선 연구원의 보고서를 또 봅니다. 8월 9일이면 얼마 안 됐죠. 그죠? 네. 뜨끈뜨끈하네요. 예, 8월 9일 날 또 그 보고서가 또 나오는데요. 증시 약화에 따른 브로커리지 및 WM 수익은 소폭 부진하였으나 적극적인 PI 투자를 바탕으로 한 IB 및 트레이딩 수익 증가가 호실적을 견인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트레이딩 다시 트레이딩 얘기해서 수익. 고객들이 수익 실현을 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죠. 손절 내지는 손절했다가 다시 또 샀다. 이 트레이딩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그 프랍 쪽에서 이제 수익을 냈을 때 약정 수익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증권사는 역시 우리 고객들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구나. 경쟁자가 그러니까 고객의 돈을 싸워서 이겨서 자기 돈 만들려고 하는 게 더 그게 주 수익원이에요, 증권사 사실. 매매 수수료 요거에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당시에 또 이제 그 삼성증권 9일날 한번 보면은 또 미래에셋 대우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는 15,500원으로 또 유지해요. 하향 보고서 없습니다. 하향 보고서 없고 매도 보고서가 벌써 나와줬어야 됐는데 지속 그 목표 주가는 1만 원 이상이었던 주가를 현재는 7,000원 초반까지 밀리는 동안에 영업 보고서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보고서를 기간별로 제가 오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런 경우는 매도 보고서라도 좀 나와주든가 지금 보수적인 그런 보고서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속 매수 추천입니다. 지속. 그리고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럼 거의 뭐 오기죠, 오기 이 정도면. 시청자 여러분 이런 그 보고서는요 보지도 마시고요. 보고서 그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낸 보고서는 절대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뭐 좋지 않습니다. 뭐 오늘 다들 반등한 날이었잖아요. 오늘 참고로 오늘 반등이 몇 %였냐면 지금 삼성증권을 보고 있군요. 제가 미래에셋 대우를 한번 볼게요. 왜냐면 증권주 다 똑같아요. 근데 대동소이해서 똑같네요. 거의 비슷해요. 0.7% 올랐네요. 오늘 이 반등장에 이 반등장에 0.7%를 찔끔 올라갔습니다. 우리 보고서가 맞으려면 좀 더 올라와줘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어떤 걸 보고 있었냐면 사실 이제 기업 분석 보시면은 어떤 게 이제 미래에셋 대우의 지금 보시면은 수익성, 어떻게 주요 수익이 나오는지를 지금 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뭐냐면, 유가증권 평가 이익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가지고 있는 지분, 증권 뿐만 아니라 트레이딩 수익은 뭘 의미하냐면요. 프랍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딩에서 얻은 수익, 그리고 ELW 발행하죠. 증권사에서 ELW 발행하지 않습니까? ELW 발행한 거 가지고 그 ELW를 누가 삽니까? 개인 투자자 사죠. 거기서 싸워서 이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삼성증권이도 뭐 다 쳐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수익을 뭘로 얻고 있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본 걸로 대부분 수익을 얻고 있어요. 참 대단한 증권사들이죠. 우리 증권사들이긴 한데 참 스스로 이자 수익, 외환거래 이런 거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익 구조가 이렇다는 거 좀 얘기 드리고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좀 이번 리포트 보면서 느낀 바가 하나 있습니다. 동업자 정신이 상당히 좋다. 같은 동업자들끼리 상당히 좀 끈끈한 우애를 가지고 있지 않나. 뭐 저도 물론 증권사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보고서를 접할 때 항상 이런 내용들을 좀 자꾸 좀 파악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봉추 선생님, 미래에셋대우 지금 오늘도 반등이 정말 미약했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의 전망이나 혹시 이제 미래에셋대우의 뭐 포인트 같은 게 좀 혹시 있을까요? 네, 역시 그 미래에셋대우뿐만이 아니고 증권주들의 흐름이 지금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래에셋대우가 뭐 기업이야 상당히 좋죠. 이게 미래에셋증권하고 대우증권하고 합쳐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위입니다. 예, 거대 뭐 공룡 기업이 생겼죠. 어쨌든 그 기업 흐름은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뭐 수익원을 다양하게 창출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그 역시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증권주는 지수 흐름을 볼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상승해야 갈 수가 있는 흐름인데 사실 증권업종이 그동안 지수 흐름보다 굉장히 약했습니다. 벌써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폭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안 나왔었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나왔는데요. 증권주는 당분간 좀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수의 흐름 자체가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따라서 이 증권주들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흐름 자체가 좋을 수가 없는데요. 이 보고서들도 참 이게 이제 뚝심이 있다고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게 2월부터 계속 갔다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건 가장 고점에서 이제 꺾였을 때 그때부터 계속 똑같은 보고서를 냈다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시장을 못 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개인들이 열심히 사주기를 바래서 그러는 건지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 내고 나서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네,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시장 자체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기대는 좀 접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당분간 보지 마시고요. 언젠가 지수가 반등할 겁니다. 그때는 또 증권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니까 지금 추세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좀 보지 말자. 뭐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사실 증권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일일 거래대금 뭐 이런 거 많이 따지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렇죠. 지금 거래대금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가지고 증권주들이 이제 다 같이 회피할 그럴 때가 이제 가려면은 못해도 5조, 6조, 7조 막 이 정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래대금까지 가줘야 우리가 좀 한번 볼만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주들한테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증권사들한테. 이렇게. 국내에서 좀 너무 놀지 말고, 해외 좀 나가서 좀, 해외 나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른 헤지펀드 다 밖에 나가서 지금 열심히 돈 벌어갖고 오고 있는데, 솔직히 왜 우리나라 내에서만, 그나마 미래세대고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해외 진출 관련해서는. 예,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좀 국내에서만 좀 국한하지 말고 좀 글로벌해서, 지금 미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골드만삭스 뭐부터 해가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봤을 때 미국은 이 금융사들 없어지면 과연 어떻게 버틸지 궁금한 나라인데 이 금융회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돈을 많이 전 세계에서 벌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천병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규제를 풀어줘야 돼요. 좀 그래야 해외 나가서 적응을 하죠. 증권사가 규제 많은 우리나라에서만 적응하고 있다가 갑자기 해외 나가면
적응이 안 돼요. 이렇게 규제가 다 아예 달라버리니까. 그냥 규제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해보고요. 적극적으로 좀 해외 진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내수업 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래도 우리 봉추 선생님 톡방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혹시 증권주 반등 시점이나 뭐 이럴 때 반드시 한번 물어보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얘기 좀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증권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주주들한테 연말에 배당이나 좀 많이 주세요. 네, 배당 많이 주시면 그나마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가 리포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리포트 가져왔는데요. 뭐 저는 그냥 딱 이번 주 시장 보자마자 딱 이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거다 생각했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리포트 가져왔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종목 리포트만 봤잖아요. 애널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증권사에는 리서치팀에는 투자 전략팀에 있고요. 투자 전략팀 전략적 자산 배분을 관리하는 투자 전략팀. 제가 있어봐서 알아요. 그 다음에 주식운영팀, 채권운영팀, 뭐 다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팀부터 해가지고 백오피스, 프론트오피스, 미들오피스 뭐 다 정해놓고 다 있어요. 운영사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요. 운영사는 미들오피스, 백오피스 해가지고 다 있고. 리서치팀 보면은 투자 전략팀, 스트래터지스트, 에코노미스트, 그리고 그 밑에 업종별로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쫙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그동안 애널리스트만 죽어라 얘기해서 우리 이코노미스트들 같은 경우는 뭐 잘 맞추냐 이거 한번 봐봤거든요. 예, 지금 잘 봤는데 일단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 리포트는 키움증권의 10월 경제 전망 및 증시 전망입니다. 네, 경제 전망, 증시 전망. 자, 뭐 서두만 읽어볼게요. 서두만. 9월 주식시장은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된 속에 한때 약세를 보기도 했지만 5월 중반 중국이 경기 부양책 발표하고 국제유가 상승세를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에는 어떻게 됐냐. 반등 흐름이 이어질 걸로 예상한다. 딱 이 한 문장 보고도 우리가 대충 그 다음 답이 나오죠. 반등이 나올 거라고 다들 보셨는데 우리 증권사에서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9월 말에 열린 FOMC 연준에서 인플레 예상을 낮추는 공격적 금리 인상에 대해 우려를 완화시키는 게 큰 호재로 판단하고 있다. 아주 정확하게 반대로 해석을 했죠.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정확하게. 네.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단 6월 FOMC에서 미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 목표를 한 상향 달성 후 감안했을 때 달러 강세 기대를 약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입니다. 달러가 강세가 됐죠. 달러가 강세가 돼서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꺾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뒤에 밴드는 보실 필요도 없고 일단 2100선도 위협했었기 때문에 이미 밴드 틀렸고요. 코스닥 역시 정부 자본시장 개혁 과제 발표 기대감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 코스닥이 더 많이 밀렸습니다. 이렇게 키움증권 한번 봤고요. 자, 제가 세 증권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왜 하필 세 증권사냐? 제가 강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다 틀린 리포트만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우리 투자전략팀 또 이코노미스트 누구인지는 꼭 제가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원래 매크로 섹터 출신이라 저도 이코노미스트 주니어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누구를 얘기를 드리기가 힘듭니다. 자, 이 현대차증권 리포트인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뭐 그냥 간단하죠. 그냥 챕터만 볼게요. 챕터만 봐도 나와요. 요약 및 결론. 자, 우호적인 대외 환경. 10월달 증시 전망인데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에요. 이건 현대차 리포트고요. 전혀 우호적이지 않죠, 대외 환경이. 그리고 우호적인 대내 환경. 도대체 다른 나라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미국에 계시는 미국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미국 월가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데. 자, 10월 투자 전략 인플레이션 개선에 배팅하자. 자, 뭐 밑에 내용 볼 것도 없는데 밑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좀 더. 달러가 안정을 찾고 틀렸죠. 3분 가격에 반등하며 틀렸죠. 물가만 올랐어요.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자산 선호는 개선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안전자산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다 틀렸어요. 그냥 다 틀렸는데 다 틀려가지고 제가 뭐 특별하게 얘기를 좀 드릴 게 없는데 많이 틀렸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나마 현대차 투자증권이 나왔다는 점은 뭐냐? 코스피 하단 밴드를 2280
키움 2,300이었거든요. 네. 약 20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거의 차이가 없죠. 한마디로. 예, 근데 뭐 그나마 낮췄으니까. 자, 그다음 우리 삼성증권 리포트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증권 리포트입니다. 이거 역시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1일 올해 이쯤에서 우린 이런 걸 파악해야 돼요. 매달 월초에 월간 전략 리포트가 반드시 나온다. 라는 거 우리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0월 국내 증시 전략 해가지고 회복 국면 지속에 대비하자. 급락에 대비하자. 이런 리포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얘기는 잘 안 씁니다. 10월 증시 9월 회복 과정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 무역 분쟁이 본격화됐던 6월부터 이어진 하락세는 9월에 진정세를 거치고 10월이면 반등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뭐 완전히 틀렸죠. 완전히 틀렸고요. 실제 9월 FOMC에서 또 FOMC 얘기를 또 해요. 무엇보다도 강조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9월 FOMC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도 신흥시장 전반의 통화 가치가 반등했다는 점. 그러니까 9월에 FOMC 했는데 신흥시장에서 통화 가치가 반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에도 신흥시장 통화 가치가 반등하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반등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라는 예상인데 완전 반대가 됐습니다. 완전 반대가 됐죠. 일단 뭐 이코노미스트 리포트들인데 상당히 좀 대부분 전반적으로 뭐 한두 개 틀렸으면 뭐 제가 뭐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전반적으로 다 좀 많이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증권사들 중에 몇몇 증권사는 약간의 우려를 넣었던 리포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리포트는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오늘 틀린 거 위주로만 소개돼서 물론 몇몇 증권사가 있었는데 근데 코스피 밴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제가 제일 본 게 제가 증권사 리포트 중에 코스피 하단 밴드 제일 밑으로 설정했던 게 2240이었거든요. 참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내용 그렇고요. 자, 우리 윤병현 대표님. 뭐 간만에 오랜만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시장 리포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이 리포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뭐 전혀 터무니없고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 글로벌 시장의 그 시황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 수급. 시장 수급조차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지난주만 해도 제가 15,000계약까지 나왔다, 12,000계약 우리 시장에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그 매도 물량이 나와 있다라고까지 저 같은 사람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우리나라 베스트인 그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삼성증권 이런 그 투자 전략 팀에서도 그것을 반대로만 해석을 하고 있다라면 참 이건 문제가 크다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것이 아마 투자 전략 팀이 아니라 팀장 개인적인 그 위에서 좋다라는 얘기만 하라라고 지시를 받은 건지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종목에 대한 것들도 많이 틀리는 그런 그 증권사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성 보고서, 진성 시황 보고서를 여러분들 찾아서 읽는 그런 그 지혜도 모아야 되겠습니다. 톡방에 오시면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봉춘 선생 스타님, 이제 처음으로 제가 시황 관련 리포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밴드 설정부터 해가지고 이런 리포트들의 이런 전제들이 좀 많이 틀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전제들이 틀려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리포트도 사실 후속 리포트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네, 이게 뭐 완벽하게 틀렸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그렇죠. 이게 좀 변명이라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런 거였는데 반대 상황이 나와버렸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좀 틀렸을 때는 좀 미안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월간 리포트라 올 초에 나오고 끝이에요. 그렇죠. 다음 달에 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의 어떤 추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좀 맞지 않는 리포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9월에 좀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등 자체가 뭐 그렇게
그렇게 매끄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좀 그 추세적인 흐름을 보지 않고 단기적인 그런 흐름만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고요. 뭐 앞에서 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그냥 이렇게 살펴봤어도 사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거대한 흐름이 하락 트렌드지 않습니까? 하락하는 흐름에서 지수가 상승하고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중간에 반등이나 하락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마치 이렇게 추세적인 흐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상당히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런 리포트들을 많이 보고 또 믿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리포트가 좀 신중하게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예전에 매크로에서 근무할 때는 주로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핸들링 하면서 데이터 뽑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적절하게 원인과 결과 따져가면서 토론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밴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그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죠. 근데 뭐 비정상적인 과정도 있어요. 가끔 감사나 뭐 이런 거 오면은 일단 밴드부터 이제 팀장님이 밴드부터 딱 던져줘요. 거기에 맞춥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다른 거기에 맞는 데이터만 뽑아갖고 와요. 다. 그렇죠. 네, 그런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있는 곳이 별로 좀 못나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뭐 못나진 않았습니다. 십몇 조 운영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그런 곳이었어요. 일단 뭐 그런 방법도 뭐 그런 식으로도 리포트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미 틀린 리포트 한번 봤고요. 앞으로 좀 틀릴 것 같은 리포트 한번 우리 임병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나와보셨다는데 한번 보시죠.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오늘 투자에 대안에서 제가 힘주어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해서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그 삼성증권 보고서를 주로 제가 기간별로 나누어서 계속 그 추천 보고서가 나오는 걸 제가 미래에셋 대우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삼성증권 보고서, 그 하이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목표가 45,000원부터 50,000원까지 5만원 된 그 증권사는 키움증권이었어요. 무더기로 나왔거든요. 무더기로 나왔는데 8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것이 틀릴 것 같은 리포트다. 무더기로. 삼성증권 리포트가. 삼성증권에 대한 리포트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미 틀렸네요, 근데 이미 거의 틀렸습니다. 이미 거의 틀렸고요. 네, 앞으로도 더 틀릴 것 같은 그런 보고서라고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 삼성증권에 대한 거는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아직은 들어가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따 또 삼성증권 얘기 또 나옵니다. 네, 사실 삼성증권이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증권사죠. 최근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문제 일으키면요. 주로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영업 정지당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기간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을 또 못하다 보면 이제 수익성도 좀 줄어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주 투자할 때 그 다음에 제가 할 얘기입니다. 증권주 투자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조금 더 뒷시간에 심도 있게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주식 사지 마라 하이라이트, 이 주식 사지 마라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조심해야 될 종목,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과 삼성증권. 또 갖고 나오셨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삼성증권 윤병호 대표님이에요. 현대중공업 가지고 나오셨고요. 자, 우리 봉추 선생님께서 현대중공업. 현대증권은 지금 없죠. 그렇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반등이 꽤 나왔죠. 그래서 이 조선주들이 반등이 꽤 나오면서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했던 흐름입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제 매수를 또 열심히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죠. 조선주들이 흐름이 좋았어요. 수급이
그 수주가 꽤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되면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마치 트렌드처럼 향후에 조선업종이 완벽하게 일어설 것 같은 그런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수주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2011년이나 2012년 전성기였죠. 그때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사지 말라고 하는 건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40% 올라왔네요. 예, 그렇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길게 보면은 역시 뭐 트렌드는 끝났다고 봅니다. 고점. 당시에 이 반등이 나온 것도 꽤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긴 흐름을 보면은 2011년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트렌드라고 보면은 안 됩니다. 흐름은 자체는 하락하는데 중간에 반등이 나오죠. 그 지금 흐름도 지금 작년 6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오는데요. 단기 반등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시장이나 지수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하락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수급의 흐름이 역시 트렌드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수급 흐름이 나오긴 좀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수급이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중공업은 단기에 나올 만큼 반등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또 추격 매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여기서 판단해볼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수급 보면은 금융투자에서 좀 매수했고요. 투신 매수했고 사모펀드 매수했는데 금융투자 어차피 이번에 엄청 빠질 때 밑에서 받쳤지 않습니까? 우리 금융투자 대표적인 단타 플레이어들이 있고요. 추세적인 상승이라 보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나. 저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투신은 또 장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성향에 맞춘 그런 종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윤종원 대표님께서는 우리 현대중공업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물론 뭐 업황 어렵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 수주 실적과 실제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그 실적은 달라요. 갭이 무지하게 크죠. 예, 보통 그 큰 그 배를 주문을 받고 나면은 대개 한 3년 내지 5년 정도 건조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수주 실적이 곧 현재 그 재무제표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조선 업종인데 두 종목이 조금 점수를 준다라면은 유상증자에 100% 성공을 했다. 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조금 빠지다가 이제 올라온 건데. 돈 없어서 한 건데. 예, 돈 없어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구조조정의 맨 마지막 끝단이, 그 유상증자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것이 이제 우리 그 봉주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하락을 해서 다시 이제 하락 쪽으로 간다라면, 추세적으로는 장기 추세는 물론 하방이에요. 근데 이 밑에 그 저점, 한 9만 원 돈 정도 되는 9만 1,000원, 2,000원대에서 다시 그 쌍바닥 내지는 짝꿍댕이 스타일로 이중바닥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짝꿍댕이 뭐 이렇게 얘기했네, 그죠? 예.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매수거래 만족이라는 중심수급의 중심수급이 만들어내는 거래량 장대 양봉, 그것이 나와주면은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그럴 때 좀 한번 봐보자. 이런 얘기시고요. 뭐 그냥 저는 이제 제가 투자하는 조선주의 노하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바로 분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냥 화면 하나 잡아주시면은 이게 재무제표거든요. 조선주는 수주를 하잖아요. 조선은 수주를 하게 되면 수주를 한 게 부채로 잡힙니다. 먼저 일을 안 했는데 돈을 먼저 받으면 부채로 잡혀요. 즉 부채가 많아야 수주가 많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채가 줄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조선주는 절대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조선주는 가려면 이 부채가 늘어야지 수주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가 계속 줄고 있다고. 이거 좋아졌네 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냥 저는 포인트로 얘기 드립니다.
2007년, 8년에 조선이 좋기 시작할 때부터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재무제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투자의 팁도 같이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윤병호 대표님께서는, 이미 이제 공개를 했지만 삼성증권 가지고 나오셨는데, 확실히 떨어진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증권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지금 계속 제가 요 시간만 되면 신이 나요. 네. 신이 나고, 이 주식 사지 마라. 이 종목으로 선정된 배경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중심 수급이 가장 많이 이탈하는 종목. 네, 수급이 이탈하는 종목. 뭐, 아까 삼성증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역시 137개 종목 중에 가장 중심 수급이 안 좋은 종목으로 또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기로 했고, 그래서 중심 수급으로는 대형주, 위인, 연기금, 투신을 제가 그 트리플 매수 또는 트리플 매도, 세 중심 수급이 전체가 매도하는 것을 트리플 매도, 그리고 전체가 사는 것을 트리플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오늘은 증권주 중에 삼성증권을 가져와 봤어요. 또 이미 틀린 리포트에도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추천한 그 미래에셋 대우를 가져왔었고, 틀릴 것 같은 보고서의 그 종목으로는 삼성증권을 갖고 왔었고, 또한 이 주식 사지 말아도 삼성증권이 또 주인공이 됐습니다. 증권사 비만 날이네요, 오늘 완전. 네, 그래서 오늘은 증권주 중에 가져와 봤는데, 그 상기 이미 틀린 보고서에서도 보셨지만 단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성향이 별로 좋지 않다. 라고 판단되는 것이, 목표 주가는 줄이면서 왜 매수 보고서를 지속 내는지, 그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갑갑함과 무능함을 엿볼 수 있었고요. 지난번 배당금을 줄 때도 배당금을 주식 수다로 준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잘못 준 거죠. 그것까지 잘못 준 것도 제도상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공매도도 그런 문제예요, 사실. 공매도도 그런 문제. 거기에다 또 그 직원들은 그또 배당금 들어올 걸 주식수로 들어오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바로 도둑질 매매를 했죠. 도둑질 매도를 했죠. 도둑질 매도를 해서 그 돈 3일 있다 들어오는데 자기가 어떻게 챙겨요.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이 없는데.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런 비도덕적인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 보면은 그 증권사의 어떤 직원들의 그 성향도 상당히 좋지 않다. 도덕적 회의가 좀. 회의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대형 그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대형 아주 가장 큰 국민연금 쪽에서도 삼성증권에 이제 약정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삼성증권이 약정액이 가장 크답니다. 증권사 중에. 당연하죠. 가장 제가 큰데, 근무했을 때도 기금에 근무했을 때도 삼성증권이 1위였어요. 지금 항상 1위였죠. 이번 기회에 아마 그 2위, 3위 증권사한테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다라면은 그 수익 모델 중에 가장 큰 것이 약정 수익인데 그 수익이 없다면 수익 모델에 큰 구멍이 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으로 그 개과천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그동안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종목은 사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뭐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일단 수급 안 좋고, 두 번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세 번째 그래서 실적도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세 가지 아주 트리플로 조건이 만족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한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추 선생 스타님께서는 이 투자에 대한 오늘 또 주식 선물 매도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도 매도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GS 리테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좀 강했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꽤 나왔죠. 그래서 반등이 이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좀 밀려버렸어요. 오늘 좀 밀렸어요. 그래서 최소한 목요일 정도 주가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목요일 정도까지 주가까지 좀 살짝 올라오면.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다시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그 정도까지 지수가
다음 주 초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뭐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반등이 조금 나왔을 때 그때 매도를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GS 일타이 좀 안타깝네요. 원래 좀 어제 준비했을 때 바로 우리가 했으면은 이게 3.5% 하락한 거니까 이게 35% 하락한 거거든요. 예, 주식선물 35% 수익을 얻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우리 윤병호 대표님께서는 투자에 대한 어떤 걸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뭐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코너에서 꼭 우리가 매도 종목만 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번 SM 매수도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는 이제 주식 역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매수 종목만 잘 잡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고정관념부터 바꾸자. 글로벌 시황과 업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수익보다 손실에 대한 해지 개념을 잘 이해한다면은 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이 상승, 수렴, 하락으로 구분된다라면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면 상승 구간은 짧아요. 그렇죠. 기간으로 봤을 때 수렴과 하락 구간이 훨씬 크다. 그런 이론으로 본다라면은 상승 종목만을 찾지 말고요. 박스권에서도 수렴 중인 박스권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선물이라는 매도 매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르를 좀 선택을 해 주시고, 이런 것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천천히 준비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선물 계좌, 주식 선물을 할 수 있는 선물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금융투자교육원에 수강료 2만 원을 납부하시고 20시간의 선물 매매를 위한 사전 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 마친 후에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가셔서 모의거래 50시간을 이수한 이후에 20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증과 합격증, 모의거래 50시간 이수증을 가지고 증권사에 가시면 선물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식 선물을 매매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부분들은 물리적인 시간만 지나면 이제 다 이수가 되는데 그 시험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난해합니다. 예, 보통 우리 응시자들 10%도 못 붙을 거예요. 예, 재시험 자꾸 볼 텐데 그거 쓸데없는 시험이라고 저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방에 오시면 제가 그거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절대적으로 다 합격할 수 있는 요령.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투자에 대한도 오늘 이 시간 끝까지 꽉 채워가지고 마쳤습니다. 바로 민재관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리포트들 낱낱이 분석해 봤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자, 시간왕에서 세 분과는 먼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잠시 뒤에 10분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 건데요. 오늘 2부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죠. 종목 신청 아직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그리고 무료로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잠시 뒤에 돌아올 건데요. 퀴즈부터 내드릴게요. 오늘의 퀴즈 공개합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빅스 지수는 S&P 500 지수 옵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증시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여 이것 지수라고도 불린다. 1번 깜짝 지수, 2번 근심 지수, 3번 공포 지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셔야만이 저희가 선물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빅스 지수를 과연 무슨 지수라고 하는지 지금 바로 정답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10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